대표님이랑 저랑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좀 안수저라고 부르죠. 부모님이 안경원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인데 여기서 사쿠가 장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사쿠가 장인이고 진노쿠가 이름이에요. 안경원한테 별로 좋지 않네요. 완전 성형해주는 브랜드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꼽자면 저는 네, 안녕하세요. 업장입니다. 지금 여기 경주에 와서 스키드 안경원에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바로 옆에 지금 경주 스키드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창준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4살이고 안경사로는 6년 차로 안경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스키드 안경원. 안경원의 이름이 좀 되게 특이한데 안경원의 이름 의미가 따로 있으실까요? 스키드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 조금 갑자기 급정거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스키드 안경원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키드 안경원이 약간 좀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쉬어갈 수 있을 만큼 좀 매력적인 급정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경주에 한번 이제 여행 와서 네. 한번 이렇게 쓱 들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스키드 와서. 들려주시면 고맙죠. 두 번째 질문으로 예전부터 안경사 생활 네.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좀 프리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학교를 나오고 졸업 후 바로 이제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로 가게 됐던 게 이왕 하면 좀 큰 물에서 한번 놀아보자 이런 생각이 좀 컸었고 또 안경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은 좀 달라도 다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해서 서울로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네, 제가 보고 뭐 경험해보고 했던 것도 많고 헝그리 정신으로 좀 살고 있었죠. 서울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때의 추억이 되게 저는 좋습니다. 그때 일했던 매장 이제 대표적으로 지호 안경원 사장님도 좋으시고 그리고 저를 이제 가르쳐준 이제 점장님 진구 점장님도 되게 좋으시고 그리고 같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이 일했었던 우영이도 이제 되게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되게 좋았죠. 그때 생각하면 면접 때 그때 기억이 제일 크게 남는 것 같아요. 면접 때 어떻게? 면접 때 그때 제가 거의 몸무게가 한 87은 나갔거든요. 87이요? 네. 87인데 그때 당시에 좀 유행하는 이제 여기 삼선 들어간 이제 셔츠를 입고 이제 근데 그 삼선 셔츠가 제가 지금 키가 168이거든요. 168에 몸무게 87이었는데 셔츠 입을 때는 일자로 딱 떨어져야 깔끔한데 이게 쪽 벌어지더라고요. 좀 글래머스하게 좀 살짝 건들면은 터치하면 이제 터질 듯한 숨막히네. 근데 또 그때는 그게 또 유행이었거든요. 타이트한 핏으로 약간 톰 브라운 셔츠 아니에요? 맞습니다. 톰 브라운 셔츠. 근데 이 브랜드 얘기했는데 키가 많이 큰 상관 괜찮으세요? 상관없어. 그렇게 입고 딱 첫 면접을 갔죠. 아주 인상이 강렬하게 남기네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조금 이제 좀 땀도 살짝 좀 흘리고 그래서 좀 빨리 뛰어간다고 유튜브로 살짝 좀 미친 그 톰 브라운 셔츠라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면접 보시던 분이 점장님, 사장님 계셨는데 조금 약간 저를 신기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정말 처음 본 사람이다.
처음 본 유형. 거기 네. 또 거기 동네도 심지어 대치동이잖아요. 예, 그렇죠. 약간 공부하고 하는 분위기인데 약간 좀 그런 사람이 가니까. 그랬다가 이제 뭐 면접 때 뭐 어디 사니 뭐 얘기하다 나이는 어떻게 되니 면접하기 뭐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니 하다가 다 질문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뭐 춤을 출 수 있으면 춤을 한번 춰봐라. 아, 네. 그런 질문까지 제가 다 받았습니다. 아, 좀 독특했었죠. 옛날에 압박 면접이네. 네. 그러나 되게 근데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 되게 좋아. 면접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 좀 프리하게 그냥 네. 노는 분위기식으로 해서. 네. 근데 이제 질문은 되게 네. 뼈 있는 질문. 아, 어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걸 잘할 수 있겠니? 어떤 걸 배울 수 있겠니? 뭐 이런 뼈 있는 질문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하다가 네. 이제 면접 보고 이제 집에 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거기서 되게 일을 재밌게 했었어요. 좋은 분들 밑에서 일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 대치동 지오 안경원이 지금 유명한 수입 하우스 브랜드들 유통도 하잖아요. 지금 수입 사업서.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이제 아주 하이엔드급의 브랜드들을 많이 다루는데 그때도 되게 경험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런 브랜드들에 대해서. 그렇죠. 저도 이제 안경을 좋아한다고 제 나름대로 안경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도 되게 많았고 아마 제가 저희 고향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면 네. 그렇게까지 제가 눈을 뜨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하죠. 제 입장으로. 네. 그럼 지오 안경에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무 없으시고 바로 스키드로. 아니요. 그 다음에 그 안경은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네. 동성로에 아이디어 안경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동성로 아이디어 안경원에서 이제 일하다가 그때 이제 일하던 동료들이랑 이제 좀 많이 친해지고 그래서 이제 좀 그 동료들이 경주로 많이 넘어왔죠.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스키드 안경원의 하우스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취급하고 계시는데 지금 취급하고 계시는 하우스 브랜드 종류가 혹시 좀 어떻게 되나요? 스위스 브랜드인데 아콘이라는 브랜드가 제일 최근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안네발렌틴 프랑스 브랜드 안네발렌틴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인지도 높은 이제 금자 안경 그리고 이제 아이반 치리카로 그리고 가메마넨 그리고 진로쿠 사쿠 그리고 이펙터 그리고 팩토리 900 그리고 셀렉타 그리고 가메마넨 그리고 오트리 그레이트 드리머 라퐁 스틸러도 있고 그레이트 드리머도 있고 그레이트 드리머도 있고 레이밴도 웨이밴도 있고 그래픽 플라스틱도 있고요. 그럼 지금 한 10개가 넘어가시니까 그런 하우스 브랜드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브랜드들에 대한 이제 각각 특징하고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코니라는 브랜드는 그 브랜드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예. 되게 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저도 보면은 이제 빈티지 시계, 뭐 빈티지 자동차, 뭐 만년필 이런 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네. 그렇게 모델들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묵직한 느낌, 모기감이 있어지는 느낌. 확실히 이제 있어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네발렌틴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좀 컬러감 그리고 디테일 그런 쪽으로 되게 승부를 많이 보는 브랜드라서 좀 대체 불가한 브랜드죠. 그렇다고 해서 또 쉬운 브랜드는 또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금자 안경은 워낙에 유명하니까. 맞아요. 메탈텔 같은 경우에는 퓨어 티탄을 주로 쓰고 그리고 뭐 셀룰로이드 라인, 아스테이트 라인 다 있으면서 심플한 느낌이 들면서도 좀 되게 소재가 정말 좀 잘 만들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 장인들이 만드는 브랜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치. 이제 아이반 728호. 네. 아이반 728호는 조금 약간 제가 일본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좀 깨주었던, 깨게 해줬던 네. 그런 브랜드. 이게 약간 일본태 하면은 조금은 심심하고 좀 그런 느낌이 큰데 네. 아이반 같은 경우에는 그 디테일들이 조금 이제 같은 안경이라도 좀 다르게 되게 그렇게 설계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쓰고 계신 것도 아이반이잖아요. 네. 아이반은 또 쓰고 계신 거니까 확실히 좋아한다고 봐야겠네요. 좀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네. 들어서. 그리고 진육작. 진육작은 이제 진로쿠 사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사쿠가 장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사쿠가 장인이고 진로쿠가 이름이에요. 이름, 사람 이름이네요. 사람 이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진로쿠라는 장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지금은 그 진로쿠 씨의 아들이 지금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죠. 요태들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세테이트, 셀룰로이드, 티타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진로쿠사쿠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 같은 티타늄 안경이라도 티타늄의 좀 강도나 두께를 되게 단단하게 두껍게 설계해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진육작을 제가 보니까 약간 금자 안경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 색깔이 좀 살짝 겹치는 감도 있는데 네. 그래도 저게 지금 가격대가 진로쿠 사쿠가 조금 더 낮죠. 금자 안경에 비교하면 예, 평균적으로 조금 조금 더 낮은 편이죠. 저는 완전 일본 브랜드인가요, 저기? 네, 저것도 진로쿠 사쿠도 일본 브랜드입니다. 일본 브랜드. 예, 팩토리 900은 이제 대표님도 치료해봐서 잘 아시겠지만 네네. 제가 이제 브랜드를 이제 넣을 때는 되게 좀 안정적인 쪽으로 좀 선택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제 자신. 네. 근데 이제 팩토리 9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은 좀 도전해보자 이런 느낌이 컸거든요. 왜냐면 이제 디자인이 그렇게 좀 무난한 편은 쉽지 아니죠. 않죠. 예, 유니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되게 볼드하면서 입체적인 디자인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조금 그걸 연멸을 했었어요. 연멸을 했었는데 네.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하고. 그리고 네. 이제 전 이펙터. 네. 예,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취급한 지 7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되게 좋은. 처음에는 이펙터 자체가 조금 그렇게 쉬운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처음에 저희가 이사를 한번 온 거거든요. 여기로. 예, 경주 영역에 있다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처음 오면서 이펙터를 이제 좀 그만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좀 약간 좌절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만할까 싶었는데 그때 조금만 더 좀 우리가 열정적으로 한번 손님들한테 표현을 해보자 해서 갖고 왔는데 지금은 되게 또 잘 되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팩토리 900을 구매하시는 손님이랑 이펙터를 구매하시는 손님이랑 좀 약간 겹치지 않나요? 약간 취향 같은 게 겹치죠. 네, 예. 겹치죠. 예. 아, 겹치기도 한데 이제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네. 패션을 좋아하시면 아실만한 좀 유명 브랜드들이랑 네. 협업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활동을 너무 잘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팩터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디자인 면으로만 본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펙터에 손을 더 들어주고 싶고 착용감 면으로 보자면 팩토리. 팩토리를 네. 무조건 손을 들어주고 싶고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를 굳이 뽑자면 저는 네. 이펙터로 하겠습니다. 이펙터로. 팩토리 900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이펙터. 이펙터에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언가. 예,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랑 또 이펙터, 저희는 이펙터 지급하고 있지 않긴 한데 이펙터를 한 번씩 이렇게 찾으시는 손님을 보면은 개성이 엄청 센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펙터 찾으러 온 손님은
저희 매장에 오토바이 한 차, 일단 바이크를 딱 세우고 이펙트 없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럼 예. 장발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발을 그대로 쓰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펙터는 저거는 진짜 보통 분들이 쓰시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네.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조금 예. 유니크한 그 자기만의 색깔이 강하신 분들. 맞죠. 그리고 네. 가메마넨. 가메마넨 같은 경우에는 뭐 기교라던가 뭐 그런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없는데 대신에 그 내구성 네. 그리고 차동감 저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나더라도 디자인이 그대로 쭉 이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트렌드에 그렇게 막 따라가지도 않고 되게 클래식하면서 되게 언제 쓰더라도 좋은 것 같아요. 가면은 그 여코 패드가 되게 시그니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디자인을 말씀대로 많이 바꾸지도 않고 다양하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그거를 또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예. 그리고 지금 셀렉타. 네. 셀렉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렉타가 일반 라인이랑 그 오리지널 빈티지 라인 두 개가 나눠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라인은 지금 저희가 없고 이제 오리지널 빈티지 라인으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예전에 셀렉트 하면 이제 라이터라는 좀 시그니처 모델도 이번에 복각으로 해서 나왔고 그렇게 되면서 되게 이제 예전 빈티지의 느낌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빈티지 안경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브랜드죠. 네. 프랑스 브랜드고 안느 발렌틴도 프랑스 브랜드인데 라폼이랑 그 좀 느낌이 달라요. 안느 발렌틴이 약간 좀 영한 느낌이다. 영하면서 조금 뭐 활발한 느낌이라면 라폼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중하면서 발랄한 그런 느낌. 그리고 레이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건의 톰 크루즈 선글라스로 이제 좀 더 인기를 끌고 살짝 본 선글라스가 조금은 이제 버스 기사 분들 분들 아니면 택시 하시는 분들 약간 전유물이라고 조금 됐었는데 이번 탑건을 계기로 좀 재조명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탑건 영화가 이제 나오고 나서 레이벤도 약간 좀 반응이 있었나요? 어떠셨나요? 있었죠. 아니죠. 와, 확실히 영향력이 확실하네요. 확실히 좀 그런 쪽으로 좀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피오비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성비 좋고 그리고 뭐 한마디로 가성비하는 피오비노인 것 같아요. 가성비한 피오비노. 되게 이제 쉽게 부러지지도 않고 그렇고 가격도 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 피오비노 안경이 원래 옛날부터 되게 유명했잖아요. 뭐 울템도 나오고 그렇죠. 기본 테들 전부 다 저희 이안 저기서 이제 뭐 많이 또 인기 많으니까 저희 그렇죠.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진짜 피오비노. 그냥 좀 너무 안 풀어져요. 너무 좀 앞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좀 이제 풀어뜯어야지 그래도 좀 이게 회전도 되고 안경도 이제 좀 장성을 좀 해야 되는데 회전이 안 돼가지고 살짝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안경한테 별로 좋지 않네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지금 하시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애정하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많은 브랜드를 애정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굳이 꼽자면 전 안느 발렌틴을 꼽고 있습니다. 이유는 혹시 어떻게? 우리가 안경을 꼈을 때 잘 보여지는 것 그리고 시력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지만 그 이미지가 변하는 안경 하나로 이미지가 변하는 그런 것도 저는 가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안느 발렌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한 번에 바꿔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예. 그냥 뭐 완전 그냥 성형해주는 브랜드라고 예. 봐야 되나요? 예. 대표님이랑 저랑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좀그 안수저라고 부르죠. 예. 네. 이제 부모님이 안경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근데 이 안수저라는 게 다 물론 좋지만 그 이제 부모님이랑 또 이제 의견이 많이 다르잖아요. 충돌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이 좀 있으셨는지 좀 있다고 하면은 조율은 좀 어떻게 좀 잘 됐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완벽한 융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은 완벽한 융화는 없는 것 같고 네. 둘 중에 한 명이 양보를 하는 양보를 하는 예, 그런 부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되게 오랫동안 이제 안경을 해오셨고 아버지가 이제 안경을 하실 때는 하우스 브랜드랄 게 없었죠. 가격대도 지금보다는 많이 좀 낮은 낮은 상태였어요. 포지션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로 오면서 전보다 가격대는 조금 더 올라갔고 네. 올라갔지만 이제 퀄리티는 좀 더 올라갔고 그리고 좀 그 각 브랜드마다 좀 매니아층을 좀 두고 있는 브랜드들 그리고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확고한 좀 뚜렷한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버님이 이제 좀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었죠. 맞아요. 예,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디자인적인 부분, 뭐 이게 팔릴까 하는 그런 의문들 그런 게 컸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판매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브랜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손님한테 이제 접근하는 그런 방법도 다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게 좀 차차 쌓이다 보니까 이제 결과로 아버지한테 이제 좀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시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저의 납득도 하시고. 납득해 주시고 저의 그런 운영 방식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주 사람들은 경주빵을 별로 안 좋아하나요? 이거 제가 사실 이거 질문지 없었던 건데 갑자기 아까 오면서 경주빵 이제 뭐고 동상 같은 게 딱 하나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별로 안 좋아합니까 이거?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3주에 한 번? 아무리 드시는 거네요. 네, 먹긴 먹습니다. 경주 사람이니까. 그럼 싫어하지 않는다고 봐야겠네요. 네,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싫어하지 않는다. 빵이랑 좀 다 좋아하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를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주를 놀러 오시게 되면 저희 스키드 안경원도 한번 놀러 오시고 꼭 구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오는 것보다 그냥 이 공간 자체를 즐긴다는 그런 느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그런 부담감 느끼는 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독 이제 안경원 같은 경우에는 좀 오면 무조건 사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좀 불편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키드 안경원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편하게 놀러 와주시고 편하게 써보시고 뭐 느낌이 온다 싶으면 그때 이제 뭐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가도 되나요?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되고요. 너무 지갑도 한 번씩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갑 한 번 여세요.
무이자 할부 돼요, 무이자 할부. 네. 그리고 저희 여기 이제 부산의 수영구 옵장 대표님, 옵장안경원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부산 수영구 계시는 분들은 옵장안경원도 많이 놀러 가 주시면 되게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까지 이렇게 또 해주시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